네, 비판적 사고와 토론 12분반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조웅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많은 문제풀이도 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일생을 살면서 대단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다, 그런 수단이다, 무기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어떤 전 지구적인 이런 위기 상황, 위급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떤 확신도 갖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걸러내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어떤 고전적인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기존의 우리 시험은 지금 한국 교육이 여전히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일이었죠. 기억력 테스트죠. 어떤 면에서요. 제가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 위주고, 네. 알고 있냐 모르냐라는, 물론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입시제도에서 묻는 질문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저도 아는데 좀 그렇게 말을 하자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지식 위주, 기억력 위주의 성취도 평가에서 여러분 이제는 어떤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묻는 패러다임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우리가 논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이론적이든 아니면 실전이든 간에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디스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성향. 여러분들이 지적 습관이 됐으면 습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뭐를? 누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 근거에 대해서 묻고 따지는 그러한 습관 있지 않습니까? 학문적 호기심. 왜라고 묻는 거죠. 매사에. 여러분의 생존과 여러분의 재생산 능력, 또한 여러분의 사회적 성공, 이런 것들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유용한 무기가 비판적 사고입니다. 감으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책에 31쪽 연습 문제를 풀겠는데 오늘 이제 3번부터 할 차례거든요. 4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하도 황당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4번에 보면은 철수와 영수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올바른 것이 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빠지기 쉬운 그러한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잘못된 논증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 오류라고 하거든요.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인간은요, 많은 오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인지적 편향들을 교정해 나가는 거죠.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방식은 뭐냐 그러면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묻고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살균제를 몸에 인젝션하는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런 얘기가 처음에도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미국 국민 중에 몇몇이 집에 있는 패백제를 들이켜서 사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일부러 그것에 대한 보도들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국민들은 어떤 시민들은 뭐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가? 그래서 Don't drink bleach죠.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인지적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판적 사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잃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사고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철수가 주사위 놀이를 하는 친구 영수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5번이나 짝수가 나왔어. 분명 이번에도 짝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영수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짝수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분명 홀수가 나올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지적 편향에서는 지금 철수가 말한 거하고 그 다음에 영수가 말한 것 중에서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은 영수가 말한 것이 인지적 편향에 많이 걸립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짝수가 나왔으니까 다음엔 홀수가 나올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하죠. 사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나 지금까지 계속 잃었어. 이번엔 딸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 보면은 이거 도박사의 오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계속 짝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지 홀수가 나올지는 2분의 1입니다. 독립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도 나 계속 잃었다. 이번엔 딸 수 있어. 또 잃고 또 잃고. 이거 오류인지 알면서도 이거를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확률 관련한 편향입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오류 부분에 있어서 기저율의 오류라든가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당연히 귀납 논증이죠. 이것은요. 5번 모두 예외 없이 짝수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짝수가 나오는 것은 필연적인 게 아니라 귀납 논증은 개연적이죠. 그 반반입니다. 이게. 그리고 철수의 주장이 근거로부터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수의 주장 그건 맞습니다. 영수의 주장이 참일 개연성이 높은 게 아니죠. 높지는 않습니다. 2분의 1이죠. 그러면 답은 철수의 주장이 근거로부터 개연적으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영수의 주장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또 반드시 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건 확률의 문제고 독립 사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인지적 편향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우리 그 확증 편향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 불리한 정보는 듣지 않죠.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도 있고 그런 거죠. 사실 여러분 그 인간이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오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증오보다도 인간적인 이해, 연민 이런 것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사실상 매우 합리적이지만도 않거든요. 자, 그럼 3번으로 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다음 논증 중에서 나머지 넷과 종류가 다른 논증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2번에서도 그랬지만 다음 논증들 중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가 다른 것은 뭐냐, 이렇게 문제는 두 종류로 나오는데요.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연역이냐 귀납이냐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면 아, 연역 귀납 찾는 거구나 그러면 되거든요. 1번을 보면 우리 학과 학생들은 모두 안경을 꼈는데 그중 남학생이 31명이고 여학생이 29명이다. 그러므로 시력이 나쁜 사람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다. 자, 이것은 귀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경을 꼈으니까 시력이 나쁜 사람, 이거는요 전제에 나와 있지가 않죠. 만일에 안경을 낀 모든 사람은 시력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에 들어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참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 전제에 안경 낀 사람은 모두 시력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가 들어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전제가 결론을 반드시 100% 지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귀납 논증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2번 뭐 보시면 알고, 3번 뭡니까 이거 우리 앞에서 했었죠? 비둘기집의 원리입니다. 네. 4번, 네. 5번 한번 볼까요?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엄마를 사랑하거나 다른 가족도 사랑한다. 이거 여러분 우리 기호화해 보죠.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 P이다. 아니면 A이다. 그러므로 A 또는 B이다. 이거 뭐죠? 우리 타당한 연역 논증, 연역 규칙들 있지 않습니까? 예, 대치 규칙도 있고 함축 규칙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선언지 청각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타당한 연역 논증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나눠드렸던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연역이냐 귀납이냐라고 하는 건데, 1번은 보면 모든 동물학대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공장식 사육은 동물학대 행위 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공장식 사육은 비도덕적 행위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언 3단 논증입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연역적 직관이죠. 딱 보면 맞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연역이고요. 2번은 보면 한국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결혼한다. 철수와 영희는 서로 사랑한다. 따라서 철수와 영희는 결혼할 것이다. 이거 우리 이미 귀납 논증에서 봤었죠. 뭡니까? 통계적 3단 논법. 그렇죠. 중고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철수와 영희가 A는 S다. 그러므로 A는 B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겠고, 이거 귀납 논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언지 제거법. 4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매우 우리 책에 나오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논증인데요. 이게 우리가 양도 논법 또는 딜레마 논증이라고 하죠. 이거 옛날에 이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소피스트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논증 방식입니다. 일단 여러분 기호화를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는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큰아들이 장사가 안 돼서 슬프고, 여기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A, 슬프다가 B예요. A이면 B다. 그 다음에 C이면 B다. A 또는 C다. 그러므로 B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기호화를 한번 해보세요. A이면 B, 정권 웃권 하듯이요. C이면 B, 화살표에서 A 또는 C, 그러므로 B.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단순 구성적 양도 논법. 이건 타당합니다. 단순이 있고 복합이 있는데 그것은 결론이 선언 명제로 이루어져 있냐 아니면 정언 명제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단순이냐 복합이냐예요. 여기 지금 B이다 이렇게 나왔죠. 정언 명제거든요. 만일에 B 또는 D 뭐 이런 식으로 예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복합이 되겠죠. 그리고 전제 중에 선언 명제로 되어 있는 A 또는 C 있잖아요. 이게 긍정이면 구성적, 부정이면 파괴적, 이래가지고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타당한 양도농법이니까 알아두시고 우리가 나중에 93쪽, 94쪽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은 뭐죠? 네, 후권 부정식.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번이 네, 귀납 논증이고 나머지 다 연역 논증이죠. 6번으로 갑니다. 6번의 1번 뭡니까 이거? 선언지 제거법. 2번은요. 전권 긍정식. 여러분들이 이미 다 풀어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일일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3번 나왔네요. 예, 보도했죠. 그래서 3명이다 적어도. 보도한 거는 이 전제는 사실입니다. 예, 보도는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오보인 경우 전제가 결론이 반드시 참일 수는 없죠. 이거 우리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그러니까 3번이 귀납이고 4번은 네, 연역 논증. 5번은 우리가 조건 3단 논증이라고 합니다. A면 B고 B면 C고 그러므로 A면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6번에 3번입니다. 자, 그리고 7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이미 귀납 논증을 지금 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논증들 중에서 나머지 내과 종류가 다른 논증은 뭐냐? 1번을 보니까요. 15번, 15번, 1의 눈은 15번 나왔다. 1의 눈은 약 150번 나올 것이다. 이게 뭐죠? 약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통계적 일반화입니다. 이렇게 던졌더니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약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 귀납적 일반화에서 보편적 일반화하고 통계적 일반화가 있었죠. 모두가 아니니까요. 이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통계적 일반화입니다. 2번은 어떠냐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의 눈이 나올 확률보다 더 크다.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면 6분의 1이다. 당연히 6분의 1보다 크지 않죠. 이건 뭡니까? 타당한 연역 논증이 됩니다. 3번은 보면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 중에서 그렇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중고집합이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과 학생들 있죠. A는 S다라고 하는 거. 통계적 3단 논법에서요. 당연히 그 중고집합의 성질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개체의 성질을 추론해내는 그러한 우리 통계적 3단 논증이 되겠죠. 귀납 논증입니다. 4번은 뭔가요? 네, C는 2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실험론과 대조군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인과 논증이죠. 여기 여러분 그 위약 실험입니다. 위약을 복용한 환자들 중에서 이 위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대조군이고 신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실험군이죠. 근데 여기 비율이 거의 비슷하대요. 사실은 이 비율이 굉장히 커야 되지 않습니까?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은 유비 논증입니다. 이 유비 논증이 더 강해지려면 사실은 영희가 경영대학원도 나오고 철수도 경영대학원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비교 대상인 두 비교 대상들의 유사성이 강화되면 결론이 그만큼 강화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결론은 좀 약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보면은 공인회계사 시험 좋은 학점으로 대학 졸업하고 또 이런 유사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이 약한 귀납 논증은 아니다. 여하튼 이건 우리가 유비 논증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다 귀납 논증인데 이것은 연역 논증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오늘 더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연역 논증하고 그다음에 타당한 연역 논증 이런 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 5주차 가상 강의에서 연역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 있잖아요. 그 문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과제로 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자료도 나눠드렸는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제의 진리치입니다. 프로포지션이라고 그러죠. 명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참이나 거짓이라고 하는 진리값을 갖는 문장이에요. 논증은 어떻습니까? 타당하거나 부당한 거죠. 논증에는 여러분 우리가 참인 논증, 거짓 논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과 타당성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타당, 부당은 논증과 관련된 것이지 명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제가 각 주에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연연 논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은 핵심이 타당성에 있죠. 형식만 보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타당성과 건전성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타당성은 건전성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으면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네. 타당해야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를 따져볼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타당성은 건전성의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타당성은 논리적 사고라고 그랬습니까? 비판적 사고라고 그랬습니까? 타당성은 논리적 사고죠. 건전성은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핵심은 논리적 사고에 있는 것이죠. 연역 논증은 타당, 부당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전성의 문제는 전제들이 실제로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일반 개별 학문들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들이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많이 있고 뭐 패러다임 시프트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영역에서 논의되느냐, 뭐 거시세계냐 미시세계냐에 따라서 뉴턴 역학과 뭐 양자 역학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연연 논증은 그런 것까지 따지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타당 부당이라고 하는 아규먼트 폼이죠. 형식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가나 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타당한 논증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요거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게 타당한 연적 논증의 데피니션이거든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어야 되는 거. 그게 뭡니까? 타당한 연역 논증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연역적으로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밝히고 타당하다면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도 한번 판단해 보는데 뭐 일반 상식에 따라서 판단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 뭐 상식이 또 비상식인 경우도 있으니까. 자, 1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이 뜬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달이 뜬다는 거 결론이죠.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장과 근거들은 순서 상관없다고 여러분이 이미 다 살펴보셨죠. 우리가 문맥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어제도 그제도 뭐 또 이전에도 계속 달이 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미래적인 미래가 과거적인 미래와 유사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귀납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버트란트 러셀의 당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부당합니다.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2번 요즘 많은 회사원들은 경무에 시달린다. 동주는 회사원이다. 이거 너무 쉽네요. 통계 3단 논증. 여러분들이 한번 그 형식 살펴보시면 되겠고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으로 부당하다 하더라도 좋은 논증이 있고 나쁜 논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논증, 합당하지 않은 논증, 귀납 논증으로 가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부당합니다. 형식으로는. 3번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라면 공부하겠다. A면 B다. not A다. not B다. 뭐죠? 정권 부정의 오류죠. 이거는 부당합니다. 넘어가죠. 4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강물도 물이다. 예, 그러니까 강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것이다. 네, 이건 타당한 논증이죠. 이게 정원 3단 논법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원 논증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도 뭐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면서 건전한 논증이다. 5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인지적 편향에 빠지기가 쉬운데 수학적 추리도 그래 논리적 사고라고 할 수 있지. 이러니까 이건 타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 이것이 타당한 논증이 되려면 수학적 추리도 훈련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다가 결론으로 빠지고 이 결론이 전제로 들어오면 이 매개념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 매개념이라고 하는 그 논리적 사고가 서로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당한 연역 논증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부당한 연역 논증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사실상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신념, 수학적 추리도 논리적 사고니까 연역 논증은 사실은 수학이거든요. 맞네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사용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험 문제 내면은 자칫 잘못하면 틀릴 확률이 좀 높겠죠. 자, 6번으로 가보면은요. 여러분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부당하네. 이거 귀남 논증이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지금까지 발견된 100%의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까마귀는 모든이나 100%나 다 같은 말인데 말을 좀 바꿔 쓴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다. 건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알비노 까마귀라고 이미 그 선천성 색소 결핍증에 걸린 그러한 이제 그 흰까마귀가 발견이 됐고, 여러분 블랙스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많은 또 경제학 용어니까 2008년도 그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이 블랙스완 한번 여러분들 또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면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면 태양은 서쪽에서 뜰 것이다. A면 B다, not B다, not A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타당하죠. 왜? 후건 부정식이죠. 건전합니까? 건전하진 않죠. 그렇죠?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8번.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권총. 부당합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9번 마찬가지입니다. 전제가 참이다 하더라도 결론도 반드시 참이냐? 아니죠. 부당합니다. 자, 10번의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옛날 예인데 BTS라고 해야 되나요? 비둘기집 원리죠. 타당하고 이거 건전한가? 7명인가? 9명 맞습니다, 여러분. 네. 이건 좀 그 관심 없는 분들은 사실 모를 수도 있죠. 타당하고 건전합니다. 자, 11번. A 또는 B, not A다. 그러므로 B다. 그렇죠. 형식적으로 타당하고 또 건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져요라고 하는 중학교 학생들이 읽을 만한 그 철학 서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데 뭐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 정도면 상당히 능숙한 거짓말도 뭐 연습하면 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드렸던 그
그 타당성, 건전성 그 도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는데 원리만 아시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거기 가나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은요. 이게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는 건데 모든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타당한 논증은 불가능하죠. 이게 연역 논증, 이 타당한 연역 논증의 데피니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타당한 연역 논증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타당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 타당 일단 조건은 맞아요. 타당성. 건전하지 않은 건 뭡니까?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이 아닌 경우. 그렇죠. 세 번째, 타당하지만 결론이 거짓인 논증이 가능하다. 여러분 라를 보시면 아시겠죠. 타당하지만 결론이 거짓인 논증이 가능하죠. 4번, 만일 한 논증이 건전하지 않으면 그 논증은 거짓된 전제를 갖죠. 결론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5번, 타당하지는 않지만 건전한 논증이 가능하다. 뭐 말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은 건전성의 필요 조건입니다. 일단 건전성을 얘기하려면 타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따져봐야죠. 그래서 타당하면 그 다음에 건전성을 논의를 해야지.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수는 없다는 거죠. 6번, 만일 어떤 논증이 건전하면 그 논증의 전제들은 참여해야 한다. 그렇죠. 참입니다. 7번, 결론이 참인 논증은 건전한 논증이다. 거짓입니다. 왜 여러분? 이건 전제가 참인 논증이 건전한 논증이라고 해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어때야 됩니까? 타당해야 되겠죠. 타당하고 전제가 참인 논증이 건전한 논증이죠. 8번은 타당한 논증의 전제들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다하고 라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9번, 전제들도 참이고 결론도 참인 논증은 건전한 논증이다 그랬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건 거짓이죠. 부당한 논증도 있습니다. 가번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가 있죠. 10번, 참인 결론은 거짓인 전제들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될 수 없다. 거짓입니다. 이 다해 보면 결론이 참이라 하더라도 거짓인 전제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될 수가 있죠. 11번, 타당한 논증이 거짓인 결론을 갖는다면 그것의 모든 전제들은 참일 수 없다. 이게 참입니다. 이게 라를 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죠. 자, 이 다음 진술들의 참 거짓 문제, 타당성과 건전성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페이지 48쪽에 그 8번 문제는 이것으로 이제 해결이 됐고 페이지 53쪽에 18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 18번 문제 여러분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면 18번 문제를 해결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치료제도 없고 이 백신도 내년 뭐 2분기 뭐 아주 잘 되면요. 물론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뉴스를 봤는데 중국의 우한에 그 박쥐 동굴을 탐사를 하면서 거기 리서치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연구자들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지금 우리한테 나와 있는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역시 우한에 수산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래되고 있는 야생동물 식용 금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연의 역습이랄까요? 인간이 인간의 오만함, 이 자연 생태계를 그만큼 파괴했고 그로 인해서 인수 공통 이 전염병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제 박쥐들도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서 이러한 지금 같은 이런 대유행을 이제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과연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뭘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떤 교훈을? 여러분 우리 꼭 여러분의 생존과 여러분의 번식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회적 성공 반드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꼭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비판적 사고는 굉장히 유용한 무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써보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학기 시험 보고 평가받고 나 뭐 배웠어 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이 공부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뭐 그런 식이라면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이거 여러분 평생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모든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비판적 사고여야 합니다. 딱 따지고 꼼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죠. 옥석을 가리고 가짜뉴스, 참 거짓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 돼야 됩니다. 꼭. 저는 그걸 간절히 여러분께 기원하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항상 개인위생 꼭 신경 쓰시고요.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제가 건강합니다. 또 제가 건강해야 여러분이 건강하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